제가 과거 사진이 있을 텐데 그때 아마 61kg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M 사이즈가 딱 맞는 90에서 95가 딱 맞는 상의가 됐죠. 지금은 상체 몇 입으세요? 지금 110, 105, 105지? 1년 만에 근데 이렇게 몸을 키우신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악에 바친 거죠. 뭔가 한이 맺힌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이게 반복되면서 집안대로 이제 이게 좀 안 좋아지고 이게 되면서 그냥 저는 저대로 그냥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없는 애가 돼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좀 호감을 좀 끌어보려고 이제 좀 꾸미기 시작했는데 꾸미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꾸미는 운동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 한 남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힘드네요. 아유 진짜. 원래 운동을 좋아하세요? 아 예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되게 즐겨 하고 있어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신 티가 나세요. 아 그래요? 몸 좋나요? 좋으신데요? 아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그리고 그런 그는 누가 봐도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 보입니다. 혹시 운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운동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1년? 1년밖에 안 되셨어요? 네. 지금 작년 6월부터 PT로 시작해가지고 PT 한 5개월 받고 현재 한 5개월, 6개월째 개인 운동. 운동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몸을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맨날 주 6일 운동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했어요. 이게 하도 쉬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 많이 먹고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칼로리 제일 높은 걸로 먹고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수민 씨는 사실 헬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는 사람으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30살이시면 네. 20대 후반까지는 운동을 거의 안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과거 사진이 있을 텐데 그때 아마 61kg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M 사이즈가 딱 맞는 90에서 95가 딱 맞는 상의가 그랬죠. 지금은 상체 몇 입으세요? 지금 110, 105, 105지? 1년 만에 근데 이렇게 몸을 키우신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악에 바친 거죠. 뭔가 한이 맺힌 거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만족도 있는데 보여주기식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디빌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사람마다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남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 위해 운동을 했다는 수민 씨. 보통 하루에는 운동 몇 시간 정도 하세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는데 짧고 굵게 쉬는 시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운동 못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날에 무조건 한 번 더 가요, 헬스장을. 그 전날 못했던 운동을 다음날 다시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오전이랑 밤으로 이제 두 개를 쪼개서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막 운동을 헬스장을 2번씩 가시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전날에 많이 못했으면 정말 뜰 받으면은 2번도 가고. 근데 대신에 헬스장 손을 안 좋아하겠죠. 왜냐면은 2번 오니까 이게 옷값이 2배거든요. 세탁비가. 근데 왜 많은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헬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몸매를 부각시키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를 뭔가 남이 느끼려면은 이 근육 이게 펌핑되고 이게 발전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보여줄 수 있는 그 수단이 이게 헬스가 가장 좋으니까 또 단기간에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팔 입으면 이렇게 근육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헬스를 택한 것 같아요. 야, 옛날 사진을 몰라가지고 이제 옛날 모습을 모르니까 네. 뭐 1년 만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kg를 이렇게 찌우시면서 몸을 키우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죠. 네. 뭐 남들은 다 하루 이틀 나가고 또 안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주 6일을 꽉꽉 채워버리니까 헬스장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헬스장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도 받고 이제 프로틴이나 단백질 보충제 그것도 같이 먹었어요. 1년 동안 운동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61kg에서 몇 킬로까지 지금 되신 거예요? 한 80 이상? 지금 1년 만에 그럼 20kg를 찌우신 거예요? 그쵸. 1년 거의 한 6개월 만에 한 15kg 쪘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약간 희열을 느끼시네요. 맨날 느끼죠. 어제도 느꼈거든요. 어제도 제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몸 너무 좋으시다고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같이 걷는데 제가 처음에 아니요 이랬는데 뭐 아니요 딱 봐도 헬스하는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여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요.
사실 여자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또 운동하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저에게 좀 소심하고 인기가 없었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대인 기피도 살짝 있었고. 옛날에는 좀 자존감이 낮으셨어요? 자존감이 낮았죠. 왜냐면은 이제 집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또 사회생활도 문제였고, 사회성도 문제였고, 이성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냥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던 수민 씨는 운동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으로 사실 어릴 적엔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외향적으로 보고 좀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운동을 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호르몬 자체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좋게 보고, 운동으로 인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한테 원래 제가 못 받던 관심들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좀 묘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관심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못 받았는데, 하물며 내 친구한테도 못 받았는 관심인데 이거를 정말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하신다고? 이게 되니까 약간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악에 바친 듯이 막 졸려도 가서 막 피곤해도 막 운동하고 밥도 챙겨 먹고 그랬거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네. 관심을 많이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셔가지고 약간 좀 4살 때 이혼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그 자리를 할머니가 맡겨주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애정 결핍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다 애정을 갈구하고, 먼저 다가가도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차단을 하고 막더라고요. 저는 되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죠. 어린 시절부터 화목하지 못했던 집안의 환경들로 언제나 외로웠던 수민 씨는 늘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는 운동으로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낮은 자존감과 내면의 결핍을 극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신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좀 아버지 밑에서 키다가 재혼하시면서 또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본인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정이 덜 들겠죠. 그래서 아주 약간 좀 생생한 게, 반찬을 이렇게 주셨는데 콩이 있었어요. 콩을 안 먹는다고 이제 학교를 안 보내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제가 딱 받았는데 쌤이 왜 우냐고 해가지고, 제가 엄마가 때렸다고 말을 못하고 그냥 웃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혼하시고 또 재혼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이게 반복되면서 집안대로 이제 이게 좀 안 좋아지고, 전 저대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게 되면서 그냥 저는 저대로 그냥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없는 애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대인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뭐 한 번에 극복할 만한 뭐가 비장의 무기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좀 호감을 좀 끌어보려고 이제 좀 꾸미기 시작했는데, 꾸미다 보니까 이제 가장 좋은 꾸미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저 스스로가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끄떡 없어요 지금. 네. 언제나 한없이 작은 개미 같았던 수민 씨는 이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빈자리는 아직까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 연락을 좀 하시나요? 좀 새어머니랑 연락 당연히 안 하고요. 왜냐면 할 이유도 없고 이제 하니까. 근데 친어머니랑 제가 연락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미 그 미군이랑 지원하셔가지고 뭐 연락을 안 하는데, 최근에 한 게 21살 때 연락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냥 좀 어린 마음에 좀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등기 떼고 등본 떼고 막 이렇게 역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추적이 됐거든요.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먼저 낳은 아들이니까 이제 연락했는데, 그날 밤에 되게 길었어요. 왔는데 그냥 내용 그거예요. 그냥 너도 이제 다 컸고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네 약간이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연락을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딱 끊어버리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눈물이 펑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족발집에서 알바하면서 그 문자를 봤는데 아버지도 물론 그만큼의 어떤 충격과 좀 그런 슬픔이 있었을 테지만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다. 네가 더 잘 돼서 더 그 어머니가 널 찾게끔 만들어라. 그 말 듣고 아직까지 기억 남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한번 찾고 싶네요. 네. 이게 사실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사이 안 좋았던 거지 뭐 네. 자식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쵸, 네. 물론 어머니가 만약에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으면은 헤어지지 않으셨겠죠. 근데 뭐 솔직히 다 컸으니까 이제 원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했죠. 하고 지금도 이제 물론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차피 같이 계속 못 있으니까 용돈 주시면서 나가 놀으라고 하시고, 근데 저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밖에서 밥 먹다 보면 이제 가족이 나와서 밥 먹잖아요. 그걸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 아버지가 이름 불러주면서 같이 막 셀카도 찍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다 뭐 그런 상처들을 좀 많이 극복을 하신 건가요?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뭐 있긴 있어가지고 좀 더 남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좀 더 애정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말할 때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눌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그게 호감으로 비출 수 있는 영향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가정처럼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뭐 꿈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지금 제 여자친구도 되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뭐 같이 외식도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가정에서 솔직히 살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꾸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대할지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이런 게 행복한 가정이구나, 말이 아닌 행동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민 씨는 어린 시절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관심과 사랑이 결여가 되어 지금껏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젠 운동으로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